관련돼서 지금 북한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뭔 내용인지 몰라. 뭔 내용인데 지금 원전과 관련돼서 북한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지, 폐기한 서류에서 뭐가 있었는지, 북한하고 어떤 협조를 하려고 했는지 그거 수사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제발 부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옵티머스에서도 이미 청와대 문건 산자부 대외비 문서가 라이메드한테 빼갔던 거 나온 거 이것 좀 한번 오늘 보도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도로 위 전기버스, 중전기버스 3배, 3년새 14배 늘어 한국 보조금 먹고 쑥쑥. 중국만 배불린 보조금 제동. 국산 18가지 인증평가 받는데 중국산은 국내 인증 프리패스, 한국 보조금이 중국 업계 키워주는 셈, 벌써부터 수익과 뻥튀기 조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이 정부에서요, 중국산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국 전기버스 못하게 한 다음에 지네 업체들 배불려 주려고 하는 거거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중국 버스 가져와서 중국 버스 라벨가리 수준의 조립을 하는 거를 국산 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JJ 모터스하고 에디슨 모터스가 정말 이 정부랑 관계가 없어? 방송사 PD 하던 분이 갑자기 프로덕션 하다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뿌앙 전기자동차 업체로 성공의 성승가도 유키즈 온더 블락인가요? 거기 나와서 내가 이렇게 방송사 PD 출신인데 지금 전기버스로 잘 나가.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중국차 버스 그 재료 가져와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뭐 한국 보조금 쪽쪽 빨아먹는 거. 이게 말이 돼? 진짜 저한테 소송 걸면 재밌을 건데,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요, 중국산 2차 전지 가지고 대한민국 보조금을 너무 헤쳐먹어. 풍력, 태양광, 전기버스, 전기승합차, 얘네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얘네들 한국산 있잖아요. 아니, 중국산 2차 전지 가지고 대한민국 보조금을 너무 빼먹는다고. 중국에서 2차 전지 받아다가 한국 보조금, 한국 정부의 보조금 빨아먹는 니네 뭐냔 얘기지.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더 웃긴 건요, 여러분. 경유 세금을 올려서 휘발유 수준으로 요금을 받겠대. 여러분, 경유 세금을 올려서 이 모든 걸 그냥 유죄를 뇌피셜이라고 하지 말고, 얘네들이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요, 경유차 없애고 뭐로 돌린다는 얘기냐면, 여러분, 경유차 없애고 경유 트럭 없애고 전기 트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전기 트럭으로 바꾸면서 보조금 빼먹겠다는 얘기고, 자기 업체들하고 일을 치르겠다는 얘기고, 전기 승합차, 전기 트럭. 얘들이 여러분 아주 철저한 새끼들이라니까. 세금이 3조 3천억 증세 효과에다가 거기다가 빨리 전기차로 팔아라 이거지. 그러면 전기차로 경유값 올리고, 야, 이 경유로 이거 올렸어 니네 뭐야 그랬더니 전기차로 바꿔 보조금 줄게. 그럼 이거 전기차로 바꾸면 세제 혜택에 연료비도 전기차는 공짜로 이렇게, 아니 공짜가 아니라 이거는 누진세도 아니기 때문에 전기로 이렇게 충전하고 그러면은 연료비도 뚝 떨어져. 그러니까 경유차 쓰지 말고 그 나라 보조금 받아서 전기 트럭하고 전기 승합차 쓰란 말이야. 그리고 전기 충전소 있죠. 전기 충전소 누가 운영하는 줄 알아요? 전기 충전소 운영할 사람들 내가 알고 있어. 막 민주노총에서 노조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전기 충전소를, 승합차 충전소 이런 거 운영할 사람들 줄 나대기로 서 있어. 내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니? 니들 나 아는 사람들 있잖아. 유재일 저 새끼 혹시 저 새끼 내 얘기는 당신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랑 만났었잖아. 나는 당신들의 전기차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인간들의 장난질에 대해서 뻔하다. 이 인간들의 장난질이 너무 뻔하다라는 거죠. 뻔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축이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게 얘기 다 나오는 건데, 저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폭주를 할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게 펀드예요, 펀드. 또 하나 펀드 문제가 있어요. 펀드 문제도 뭐냐면요. 펀드 문제도 이거 오늘 영상 다 준비해놨는데 에너지 뿜뿜뿜뿜뿜뿜뿜.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산 가치가 무지하게 오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주식값도, 여러분 주식도 지금 주식도 빵 쳤죠. 주식도 빵 쳤고 부동산도 빵
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오르죠.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걸 여러분 구경하는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지 같지요. 물론 성공하신 분들은 와우 내 인생 편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빚을 내서 자산을 삽니다. 이 순간도 소중하다니 감사해요. 저 올릴 거예요.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빚을 내서. 나초심님 감사합니다.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일이 났는데 뭐냐면 여러분 제로금리인데요. 금리는 제로금리인데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제로금리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유동성이 늘어나서 자산 가치가 느는 걸 본 사람들이 빚을 땡겨서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빚을 땡기고 있으니까 통화가 빚의 수요가 많으니까 나도 빚질라고 빚을 지겠다고 사람들이 수요가 느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로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자산 폭등을 보면서 빚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나도 빚질래. 비싸서 부동산을 사면 이익 아니야. 이건요, 여러분. 부동산의 수익이 저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수익률 몇 퍼센트냐? 95%야. 수익률이. 집값이 2배가 뛰었고 이자는 2년 동안 5% 냈으니까 2년 동안요. 최근 2년 동안 제 집이 가격이 2배가 올랐다니까. 여기 다산 신도시 거의 집값이 2배가 올랐고 이자는 2.5%짜리 이자를 2년 냈으니까 이자 5%에 집값 100% 뛰었으면 수익률 95%잖아. 그쵸? 그럼 나는 그러면 여러분 이자 내는 거와 사이에서 수익률이 높으면 빚을 내는 사람이 위너고 빚을 내서 집 산 사람이 위너고 빚을 안 내서 그냥 월세 전세 산 사람은 루저가 됐잖아. 비트코인 산 사람도 위너가 됐고 비트코인 산 사람도 지금 2천만 원 넘었잖아. 2만 달러 넘었잖아요. 비트코인이요, 여러분. 비트코인 사서 존버한 인간 위너 됐고 주식 산 사람들 위너 됐고 그러니까 자산을 산 모든 사람이 위너가 됐어. 금 산 사람도 위너 됐고 은 어떻게 됐나? 어우 더워 씨.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병화도 그렇죠. 비트코인 살 거 비트코인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열풍이라고 불러요. 피버라고 불러요. 피버가 불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네덜란드 망할 때도 그랬거든요. 튤립 사고 빚내서 튤립 사면 부자 된다야. 그때요. 진짜 지금 하면 전부 다 뭔 개소리야. 역사적 사실이에요. 튤립 뿌리를 사서 구근을 사서 그 튤립이 피면 와, 나 부자 됐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네덜란드가 망한 거야. 세계 해운을 장악했던 비슷하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막 했는데 이 자산 가격 올라가는 게 이자 미치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자는 올라지고 수익률은 낮아져. 이자는 올라가고 수익률은 낮아져서 빚져서 투자한 게 손해네. 그러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죠. 팔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 빚에 꼴딱꼴딱 했었던 사람들은 자산을 팔고 빚을 갚아야 되죠. 그 다음에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죠. 자산이 확 빠지죠. 그러면서 이 빠졌던 게 팍팍팍팍팍 떨어지고 이때까지 유동성으로 공급되어 있던 건 전부 다 불타오르죠. 거품이 터지죠. 결국은 자산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빚이었죠.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터지고 나면 폐허가 남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신용대출을 규제한다. 담보대출, 담보대출을 규제한다, 신용대출을 규제한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에 대출 규제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거죠. 신용 창출하고 빚져서 투자하는 거 못하게 막는 거, 그것까지는, 그래, 잘하는 일이다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건데, 내가 빚져서 투자하려고 하는 걸 정부가 막았으면요, 여러분, 정부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투자 못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걸 구경하면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빚져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 왜죠? 문제는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사모펀드야.
개인들은,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사모펀드는 여러분 10억 가지고, 야, 10억 가지고 리버리지로 100억을 땡겨와. 그거 사실 10억을 가지고 담보대출이거든.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보면, 우리가 10억 있는데 우리가 주도할 테니까 저거 사러 가자. 나머지 90억, 응, 우리가 손해나면 우리가 먼저 털어갈게. 이거 담보란 말이에요. 담보 제공하고 90억 들어오는 건데 계약서상 담보대출이 아니야. 사모펀드 동원해서 리버리지 땡겨서 자산 시장에 거품 늘리는 거, 그거는 이 새끼들이 규제를 안 해. 기승전 사모펀드죠. 기승전 사모펀드. 왜냐면 사모펀드 규모가 400조가 넘으니까. 누구 돈이냐? 사모펀드 누구 돈이에요? 사모펀드 금융실명제 하나요? 누구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모펀드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금융실명제도 아니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 같은 데가 문제는 그 전 세계 금융실명제를 다 무력화시키지. 이 펀드의 이름이 유제일 똥구멍 펀드가 이 사모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유제일 똥구멍 펀드의 가입자들은 실명, 자연인은 누구예요? 비밀. 조세피난처 가서 물어봐요. 론스타 가입자 누구입니까? 비밀이에요. 금융실명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가 비동산 리츠의 사모펀드의 지분을 10%,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는 리츠가 부동산 펀드란 말이에요. 그 부동산 펀드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을 넘을 수 없었는데 50%까지 늘려줬어. 그러놓고서 호텔을 개조해드립니다. 이지랄 하고 있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